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6번째 시간으로 베이직 컨트롤 액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기를 좀 분류를 해볼 건데요. Classification of Controllers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보통 플랜트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제어기를 붙여서 제어를 해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어기의 인풋으로 우리가 어떤 지령치와 레퍼런스 인풋, 셋 포인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거쳐서 어떤 센서를 거쳐서 데모김을 해주면 이렇게 합산하면 에러가 등장하고 이 에러를 제어기에 넣어줘서 플랜트로 액추에이팅을 해주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기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시스템 문답이 바뀔 텐데, 먼저 to 포지션 혹은 온오프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인풋이 들어오고 출력이 데모김돼서 들어오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 에러를 이제 이러한 to 포지션 제어기에 넣어주게 되죠. 대표적으로 서모스탯 같은 경우 온도가 맞으면 오프가 되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다시 히터가 온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내가 지령을 줬을 때 온오프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온오프가 반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가 계속 헌팅하는 양상이 펼쳐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라는 개념을 둡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 디퍼렌셜 갭을 주는데요. 이런 구간을 두는 거를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지령 값에 대해서 어떤 요 밴드를 두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온오프의 주기가 좀 길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투 포지션 온오프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포셔널 컨트롤러입니다. P 제어기인데요. 이번에는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의 도메인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에러에다가 단순히 비례 게인을 곱해서 출력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에러에 비례해서 컨트롤러의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그대로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전달 함수는 K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분 제어기입니다. 에러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적분 제어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적분은 S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개인을 S로 나눈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 도메인에서 보면 에러를 적분한 값에다가 개인을 곱해주는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달 함수는 S분의 KI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포셔널 방식하고 인테그럴 방식을 두 개를 접목을 해서 프로포셔널 플러스 인테그럴 컨트롤러 PI 제어기인데요. 이번에는 비례 개인에다가 적분 개인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TIS분의 KP라고 표현해서 이 비례 개인을 같이 쓰면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KI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에러의 비례 개인을 곱한 다음에 에러의 적분값에 적분 개인을 곱해주죠. 그래서 두 값을 합산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비례 개인은 그대로 되고, 적분 개인에서는 분모에 S가 튀어나오고 ES. 그래서 전달 함수는 KP로 묶어보면 1 플러스 TIS분의 1 이렇게 구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에러가 이렇게 유닛 스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제어기의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ti까지 시간까지 계속 에러가 일정하게 단위 스텝으로 발생을 했으면, 일단 비례 개인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에러가 일정하니까 비례 개인을 곱해서 제어기의 출력도 요 P 제어에서는 일정하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PI 제어니까 지금 I 제어 효과가 또 더해져야 되는데, 요 I 제어는 에러의 적분을 합산해서 개인을 곱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요 면적은 지금 TI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적분값이 지금 TI가 되는 거라서 요 분모하고 분자가 상쇄되죠. 그러면 요 KP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TI 시간에 요 KP가 있는데 여기에 KP가 하나 더 붙죠. 그럼 여기는 EKP가 되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만들어져서 요 궤적이 지금 PI 제어의 시간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가죠. 에러가
일정할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제어기에 출력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프로포셔널 플러스 데리버티브 컨트롤러죠. PD 제어죠. 이번에는 비례개인과 비례개인과 묶어서 이렇게 미분을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에러에 비례해서 비례개인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에러를 미분한 값에 개인을 곱해서 D 제어를 표현을 해줍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가 튀어나오고 ES가 돼서 전달함수는 1 플러스 TDS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닛 램프에 해당하는 에러가 있을 때 제어기의 출력은 일단 비례개인을 생각해 보면 에러가 좀 선형으로 뻗어나가니까 비례개인에 의한 P 제어도 이러한 출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D 제어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면 네, 시간 도면으로 가서 보면 지금 요 미분값이 요 기울기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을 다시 보면 UT는 KP고 요 ET는 T니까요. 그리고 KP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TD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 제어만 했을 때가 지금 요 궤적이 있으면 요 뒤에 미분 제어까지 이제 붙었는데 보시면 T 플러스 TD로 돼 있죠. 그 말은 T축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TD만큼 축을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TD가 X축, T축으로 시프트 된 형태로 PD 제어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점은 의미가 없고 0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지금 요 P 제어보다 미리 앞서서 좀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미래를 예측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서 먼저 앞서서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나중에 PD 제어를 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냥 PID 제어라고 써볼게요. PID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태까지 했던 세 가지를 다 합칩니다.
그러면 시간 도메인에서는 kpet, kpti 에러 적분, kptd 에러 미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kps 플러스 kpti의 적분이니까 s가 분모에 나오고 kptd의 미분이니까 s가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죠.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kp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닛 램프 에러에 대해서 제어기의 출력을 보면 먼저 프로포셔널 P게인은 P제어는 에러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D제어가 붙으면 시간을 좀 앞서간다고 했죠. 이렇게 시프트를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TD만큼 시프트된 PD제어의 궤적이 나오고 여기에 I제어가 붙으면 I제어라는 거는 에러를 적분해 가는 거니까 지금 에러가 1차식이면 적분한 값은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2차식으로 뻗어가는 궤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컨트롤 제어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적분기와 미분기의 그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테그럴 액션입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는 게 좀 편한데요. 지금 에러가 있고 이 에러에 따라서 제어기가 출력을 내보낼 텐데 지금 P제어가 I제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에러의 쉐입이 똑같이 있을 때 P제어는 일단 에러의 개인만 곱해서 똑같이 쉐입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보면 진폭만 다르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I제어는 에러를 적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에러가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가기 전까지를 적분한 값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점으로 이렇게 에러가 찍히고 이 이후에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값이 나타나면 다시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에러가 더 이상 없으면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되는. 네. 그래서 P제어는 내가 에러가 0이면 그대로 액추에이터가 제어를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액추에이터 제어 아웃풋이 0이 되는데 반해서 적분 제어는 에러가 0일지라도 내가
그동안 쌓여온 적분 값들이 있으면 여전히 출력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애주는 그런 용도로 IGR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도 했던 리퀴드 레벨 컨트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테그럴 컨트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조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데 플로팅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센서를 하나 달아서 수위 센서를 달고 제어기를 물린 다음에 요 유량의 밸브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요 수조는 지금 용량이 C고 요 밸브는 저항이 R이고요. 그러면 유량이 Q바 플러스 QI로 들어와서 Q바 플러스 Q 아웃으로 나갔고 높이는 H바 플러스 H가 됩니다. 그리고 제어는 어떤 X바 플러스 X 형태로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어의 지름값을 줬을 때 에러가 나오면 제어기를 거쳐서 이 시스템을 이제 제어할 건데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앞에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조의 수위가 바뀌겠죠.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제어기에 비례 제어기를 썼을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분 제어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달 함수를 바로 구해보면 이 피드백 루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익숙하시죠? 그러면 1 플러스 이 전달 함수에다가 분자에는 이렇게 써주면 페루프의 전달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ICS 제곱 플러스 S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페루프 전달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에러의 전달 함수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돼서 지금 기존 시계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널 밸류 시어럼으로 가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S를 0으로 보낼 때 S, ES가 되죠. 그리고 이때 인풋으로는 유닛 스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s를 곱해서 놓고 s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 0으로 사라지고 분모에는 kr만 남는데 분자를 보시면 여기 s가 있어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결국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사라졌죠. 그래서 비례 제어에서 존재했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적분 제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사라진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외란 대응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브모터 2차 시스템 서브모터에서 다뤄봤던 그 상황을 좀 볼 건데, 어떤 토크에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올 때 그 응답이 지금 피제어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 제어, 피제어기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D라는 외란이 들어오고 서브모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외란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라서 이게 선형 중첩이니까 일단 인풋은 제로인 상황에서 외란만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S는 일단 이 전달 시스템의 전달 함수에다가 앞단에서 들어온 이제 신호들을 곱하게 되는데, 앞단에 들어오는 신호는 외란과 비례 개인을 곱한 에러가 들어오죠. 그리고 에러는 인풋 0에서 아웃풋 CS를 뺀 값이 됩니다. 그러면 CS를 좀 묶어보면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외란에 대한 아웃풋의 전달 함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소거가 되고 이러한 전달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를 볼 거니까 에러에 대한 전달 함수를 보면 인풋 0에서 아웃풋을 빼주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아웃풋의 외란에 대한 전달 함수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인 값이 되죠. 그러면 정상 상태 오차는 파이널 밸류 시어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DS가 붙겠죠. 이 DS를 시간에 따라서 이 외란이 어떠한
토크 값으로 디스터번스 토크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스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텝 펑션의 진폭 TD를 갖는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TD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S가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다 0이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KP분의 TD가 남습니다.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남고요.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아웃풋이라고 보면 지금 부호를 바꿔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아웃풋이 KP분의 TD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외란을 TD로 주게 되면 제어기에 인풋이 없어도 이 외란으로 인해서 아웃풋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P 제어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제어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외란 때문에 아웃풋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PI 제어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I 제어로 한번 이런 상황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제어기가 있고 외란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데모김이 되죠. 아웃풋은 서브모터 2차 시스템, 제어기는 PI 제어기. 그러면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일단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면 SJ 플러스 B 시스템의 전달함수에 인풋으로 그 앞단에서 이제 외란하고 제어기 출력이 들어오는데 이 제어기 인풋에는 에러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인풋은 역으로 놓고 외란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CS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외란에 대한 아웃풋의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지금 여기 빠졌네요. 여기에 곱해지는 텀이 지금 빠졌죠. 네, 그러면 유통이 분모에 오고 문자에는 분모 분자에 S를 곱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함수가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에러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RS가 0이니까 0으로 났으니까 역시나 아웃풋 전달함수에서 부호만 바뀌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터번스가 붙어야 되는데 아까 요 디스터번스를 아까 TD를 갖는 디스터번스를 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위 스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라질 값이라 진폭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요 값은 S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 지워져서 이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S가 0으로 가면 여기가 다 소거가 되고 분모는 요 값만 남는데 분자에 S가 있으니까 요 값이 0으로 가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피제어에서는 이런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 PI 제어를 해서 에러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I 제어는 다시 한번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PI 제어를 안 쓰고 만약에 I 제어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 제어기 대신에 그냥 평범하게 I 제어만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어기가 불안정해져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분모의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봐야 되는데 요 식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요때 나오는 요 폴들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성 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S 도메인에서 요 좌측 평면에 이 폴들이 와야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는데 I 제어만 요거는 뭐 유도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말씀드리면 I 제어기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요 폴들이 요 오른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I 제어 단독으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요 외란 대응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I 제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D제어인데요. D제어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스테빌러티를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미분값, 에러의 미분값을 제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데 단순히 에러가 변하는 값을 쫓아가는 거에 더해서 에러를 그냥 쫓아가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에러의 변화 기울기를 보기 때문에 더 앞서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것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그걸 감지해서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바꿔 말하면 어떤 제어기의 안정성을 높여주죠. 디제어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제어를 같이 쓰게 되면 내가 이 안정성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개인을 때려서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디제어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또 다른 예로 P 제어인데 이너셜 로드만 있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D 제어기가 붙었을 때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기가 시스템에 붙어서 아웃풋을 내서 되먹임을 하고, 이런 구조죠. 그러면 P 제어가 붙고, 지금 관성 로드만 있는 시스템이니까 JS 제곱 플러스 1 해서 어떤 댐핑이나 이런 스프링 좀 상수가 없죠. 관성 텀만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함수는 여기 보시면 지금 댐핑이 없죠. 댐핑 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상에서 아웃풋을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진동하는 출력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분모의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을 풀었을 때 요 폴들이 구해지고, 요 폴이 이렇게 구해져서 S도메인 상에서 요 허수축에 폴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좀 안정화시켜 보기 위해서 디제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너셜 로드 시스템에다가요, 제어기 시스템 출력 되먹임, 시스템은 관성 로드만 있는 시스템, 제어기는 PD 제어기, 이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하면 분모 분자의 JS 제곱을 곱하면 이러한 전달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분모의 요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을 풀어서
이제 폴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요 2차 시계의 모든 개수가 다 플러스 값을 갖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일단 요 반쪽 왼쪽 평면에 폴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요 댐핑 텀은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P 제어만 할 때는 여기에 댐핑 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D 제어를 넣으니까 이렇게 댐핑 텀이 생겼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는 이렇게 진동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이 댐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 제어에서 PD 제어로 바꿨을 때 이렇게 시스템의 안정성이 해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제어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요 제어를 시스템에 접목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I 제어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했고, D 제어는 어떤 이런 댐핑 효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줘서 내가 불안정했던 시스템을 안정하게 바꿔놓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한번 계속 이런 컨셉을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